피가 많이 나고 또 말 안장코처럼 이렇게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정확한 층을 박리해서 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구멍이 나는 거예요. 드디어 오늘은 코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비중격 연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중격 연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콧구멍 두 개 사이에 반으로 나누는 중간에 경막이 있는 거예요. 이걸 비중격이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우리가 떼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다 이거죠. 비중격을 사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보다도 튼튼하면서 탄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대나무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딱딱한 재료들로 비주를 세우는 기둥을 댄다면 코가 그냥 딱딱하기만 하지 움직임이 굉장히 떨어져요. 비중격 연골을 사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 휘청휘청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얇으면서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환자분들이 물어봐요. 비중격 띄면은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없어져도 괜찮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방 두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방 공간이 콧구멍 안쪽이고 비강 쪽이고, 중간에 있는 벽이 비중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방에도 벽지가 발려져 있고 이쪽 방에도 벽지가 발려져 있어요. 비중격이란 연골은 그 벽지 안에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벽지를 살짝 뜯어내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빼고 벽지를 다시 발라버리면 별 티가 안 난다, 그죠? 정확하게 껍질 벗기듯이 잘 벗긴 다음에 딱 필요한 안에 연골만 빼고 나머지는 또 그 자리에 잘 갖다 놔야지 구멍도 나지 않고 크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서 비중격 연골을 쓸 수 있을 만큼 채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코 비강내예요, 그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게 비중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비중격 연골을 띄었을 때 위쪽에 대들보 역할을 하는 프레임 10mm, 아래쪽에 비주를 만드는 프레임 10mm 정도 놔두고 나머지 아래쪽 부분을 띄어서 쓰면은 안전하게 힘을 버티면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말 안장코라고 해가지고, 왜 여러분 말 안장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엉덩이 타는 부분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잖아요. 이 코끝이랑 뼈가 있는 사이에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앉는 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비중격 연골을 좀 과도하게 뗐을 때 벽이 무너지면서 천장이 꺼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달된 의사가 정확하게 수술에 쓸 수 있을 만큼을 채취를 해야지 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제이슨 스코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 3년 이상 한 5년쯤 돼야 이제 뭐 조금 비중격 뗀다, 자유롭게 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경우에는 비중격을 도저히 쓸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누가 먼저 뜯어 쓴 거예요. 비염 수술할 때 비중격을 사용했다든지, 다쳐서 없어졌다든지, 코 성형수술할 때 이미 썼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하여튼 없으면 당연히 못 쓰겠죠. 자, 두 번째는 많이 변형이 돼 있는 경우예요.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데 아주 심하게 휘어져 있는 경우. 비중격이라는 게 많이 휘어졌으면 이렇게 기둥으로 세웠을 때 돌아가 변형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쓰기가 좀 곤란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얇은 거예요. 이 두께가 사람마다 달라요. 뼈도 통뼈도 있고 가는 뼈도 있고 그렇잖아요. 연골도 마찬가지예요. 비중격 연골도 두꺼운 사람이 있고 얇은 사람이 있어요. 얇은 거는 힘을 버티기가 힘들겠다, 그죠? 많이 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제가 비중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말하는 세 가지 중에는 길이가 짧아서 못 써요는 없어요. 의사들이 코가 작으니까 길이가 짧아서 이거 비중격 떼가지고 하는데 여기 길이가 짧아가지고 안 돼요, 다른 거 써야 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코에 맞는 사이즈만큼의 길이감은 충분히 다 얻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모자라서 못 떼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숙달된 의사는 길이감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부 의사 선생님들이 비중격 연골은 굉장히 위험하다, 좋지 않다 말씀하시는 경우 있지만은 숙달되지 못한 의사들이 띄다 보니까 피가 많이 나고, 과도하게 떼고 나니까 또 말 안장코처럼 이렇게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정확한 층을 박리해서 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구멍이 나는 거예요. 비중격 연골을 숙달된 의사가 잘 채취를 해서 쓴다면 어떤 재료보다도 굉장히 좋은, 축복받은 재료죠. 신이 내린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적으로 앞에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띄어서 어디다가 썼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이 비주 부분에 충분한 길이감으로 기둥을 튼튼하게 되는데 썼다면은 다시 손댈 필요가 없겠죠. 잘 되어진 기둥은 이렇게 보시면 인중뼈에서부터 코끝까지 한 판으로 기둥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올라가면서 날개 연골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콧구멍도 얄쌍해지면서 콧볼도 딸려 올라간다. 이렇게 썼을 때는 굳이 기둥을 다시 뜯어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짧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비주 부분이 짧아요. 그래서 얘가 밑에가 붕 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백발백중 주저앉아요. 그리고 비주를 짧게 만들어 놓으니까 날개 연골도 변하지도 않고 위에 뭐 무겁게 쌓아 올리기만 하니까 무게감 때문에 또 처지는 거죠. 이거 비중격 아까운데 여기다가 그냥 부분적으로 써서 저 같은 사람 쓸 수 없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차라리 쓰지 마시는 게 좋다 이거죠. 비중격을 쓰는 손은 딱딱하다. 아무리 딱딱한 조직을 비주에다가 댔더라도 바닥이 떠 있으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붕 떠 있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는 거죠. 제대로 힘을 받게 수술해서 기둥을 확실하게 세웠다면 코끝은 어느 정도 딱딱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코 안에 비중격을 뺐다라고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되게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할 것 같다. 느낌? 이거는 확실해요. 여러분 코 안에 비중격 있는 걸 느끼시나요? 못 느끼잖아요. 안에를 만져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코 판다고 손가락 열심히 넣어보면은 남아있는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은 느낌이 좀 이렇게 말랑말랑 하겠죠. 그렇게 해서 느껴지는 거지 그냥 자체로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않습니다. 그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 정도 해가지고 만져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남겨져 있어요. 만약에 손가락 넣었는데 그 부분이 없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그 안쪽 부분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